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정부 조달 미국 기업 제한도 2+2 관세 협상 테이블에라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레 저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2 통상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방산과 정보통신 장비 보안 인증 등 정보 조달 방식의 개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1일 한국의 정보 조달 방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규모가 큰 무기나 군수품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을 살 것을 요구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은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의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국별 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송률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임박했습니다. 모레 저녁에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선과 방산이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데요. 이 협상을 앞두고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산업통상부 자원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라고 하면 조선하고 LNG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이번에 도출이 되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 결과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주요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대만 계속해서 미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만 맞춰주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그만큼 절실합니다. 조선도 그렇고 LNG 쪽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하고 협력을 절실하게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또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환일수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고요. 지금 조선 수주량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VLCC라든지 지금 글로벌 선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수주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료 소멸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조선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개편 K보안, 동남아와 중동 휩쓴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K보안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시장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보안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안 솔루션 기업인 스틸리언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앱수트와 함께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 플랫폼을 내세운 라운시큐어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전 세계의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K보안솔루션은 중동에서도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는 지난해 두바이에 법인을 세우고 중동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지 고객사를 2년도 채 안 돼서 50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안랩은 안랩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합작 법인을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을 135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동은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비롯해서 디지털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안 환경과 유사하고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 공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안주에 대한 부분 송률 매니저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K보안이 아시아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알랩이 좀 궁금한데요. 알랩은 또 현재 정치 인맥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간의 상승분 반납하면서 오늘장 약세 마감했는데 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알랩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알랩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넥스트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랩뿐만이 아니라 저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디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K보안,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좀 타겟으로 봐야 되냐? 지금 기사에는 뭐 동남아랑 중동 쪽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동남아 쪽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연평장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 보셨을 때 주요 기업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랩입니다. 알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건데 알랩은 중요한 게 일단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에 투자도 같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 테마주라는 건데 오늘 일단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알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신규로 진입하기는 부담스럽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얼마 전에 12만 원대인가요? 갔다가 다시 한번 6만 원짜리를 확인을 했었는데 또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그래도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은 비중으로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 아시겠지만 12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보다는 여러분들이 짧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알랩뿐만 아니라 뭐 라온시큐어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사이버 보안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랩은 조금 전 정치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보안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 통해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